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백준 온라인 저지 1138번 한 줄로 서기라는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난이도는 실버 2이고요. 저희가 아마 이번 주 하고 나면은 실버 2가 끝나고 이제 실버 1로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게 19번째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당 20개씩 하려고 해가지고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것 같고 실버 2는 근데 이번 주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조금 이제 우리 알고리즘보다는 약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아이디어 이런 문제로 좀 풀고 싶어가지고 문제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이 한 줄로 서기 문제를 풀 거고요. 제가 이제 문제를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N명의 사람이 매일 아침 한 줄로 선다. 사람들은 자리에 마음대로 서지 못하고 오직이란 말은 없고 오민식의 지시대로 선다. 어느 날 사람들은 오민식이 사람들이 줄 서는 위치를 기록해 놓는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아침에 자기가 기록해 넣은 것과 사람들의 줄 선 위치가 맞는지 확인한대요. 그 오민식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사람이 왼쪽에 몇 명이 있었는지만 기억한다. 자기보다 큰 사람이 왼쪽에 몇 명이 있었는지 기억한대요. 그리고 n명의 사람이 있고 사람들의 키는 1부터 n까지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기억하는 정보가 주어질 때 줄을 어떻게 서야 하는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텍스트가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바로 딱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건 감은 안 오죠. 그럼 이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먼저 입력을 보면은 첫째 줄에 사람들의 수 n이 주어지고요. n은 1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래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사람 수가 생각보다 되게 작다. 수가 되게 적다. 그럼 요런 경우는 막 엄청난 그런 뭐 알고리즘을 쓴다기보다는 뭔가 논리적이거나 그 아이디어를 쓰거나 아니면 다 해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좀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일단은 사람은 일단 10명보다 무조건 작대요. 둘째 줄에는 키가 1인 사람부터 차례대로 자기보다 키 큰 사람이 왼쪽에 몇 명이 있었는지 주어진다. i번째 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n-1보다 작다. i는 0부터 시작한다. 자, 요 말뜻을 잘 한번 봐볼게요. 근데 일단은 이제 출력을 하면 되는 거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러면 첫째 줄에 여기는 이제 사람이 4명입니다. 이런 거고요. 둘째 줄에는 키가 1인 사람부터 차례대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키가 1인 사람, 2인 사람, 3인 사람, 4인 사람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키가 1인 사람은 자기보다 왼쪽에 나보다 키 큰 사람이 2명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2인 사람은 자기보다 왼쪽에 나보다 키 큰 사람이 1명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손으로만 풀어도 이 문제는 거의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럼 얘네들 일단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보면 오른쪽에 인덱스가 출력을 보면은 가장 작은 게 1부터 차례대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요 맨 앞에 있는 애를 첫 번째 사람 이런 의도를 뒀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왼쪽에 나보다 키 큰 애가 2명 있대요. 근데 얘 키는 뭐였어요? 1이었죠. 그럼 얘는 무조건 결론적으로 이 결과를 보면 1인 사람, 요 첫 번째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섰어요. 키가 1인 사람이. 그러면 나보다 왼쪽에 키가 큰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입력에서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것과 맞죠? 요거 잘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가 헷갈리시더라도 이해가 되면 좋은 게 봐보세요. 얘는 무슨 의미예요, 여기는? 키가 3인 사람이 이게 결국 세 번째 사람이죠. 줄을 쓸 건데 왼쪽에 나보다 큰 애가 한 명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키가 3인 사람이 얘 결국 키가 3인 사람, 얘 세 번째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죠. 여기에 섰을 때 나보다 키 큰 사람이 누구 있어요? 4 하나 있죠. 맞죠? 근데 이거 이해는 어느 정도 어렴풋이 되지만 바로 딱 어떻게 풀어야겠다 이런 느낌은 안 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풀이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배열에서 왼쪽부터 우리가 탐색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 말뜻은 뭐냐면 무조건 작은 사람부터 다루게 된다. 이런 뜻이 되죠. 무조건 작은 사람 순서대로 다루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요 배열을 만들 때 1, 2, 3, 4 이런 순으로 만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탐색을 한다면 얘의 위치를 먼저 첫 번째로 결정하고 그 다음 얘의 위치, 그 다음 얘의 위치, 얘의 위치 이렇게 지정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딱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지정을 할 거냐? 똑같은 줄을 일단 배열을 만들고요. 요 2를 봐요. 그러면 얘는 제일 현재까지 나온 애들 중에 제일 작은 애예요. 그럼 얘는 탐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보다 작은 사람 왼쪽에 2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봅니다. 이 칸이 비었나? 여기 사람이 안 서 있나? 안 서 있죠? 아, 나보다 큰 사람이 왼쪽에, 죄송합니다. 큰 사람 왼쪽에 2개 있어야겠죠? 그러면 요 칸이 비어 있어요. 탐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요 칸이 비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덱스 자리, 여기가 0이지만 실제로 첫 번째 사람이니까 비어 있고, 그 다음 요 자리에 1이 들어갈 거예요. 어떤 근거로? 여기 2개가 비어 있다는 건 내가 여기다 1을 놓고 여기 2개가 비어 있다는 건 나중에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건데 걔는 나보다 나중에 탐색된 아이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보다 키 큰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비어 있다는 건 무조건 나보다 키 큰 애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1이 여기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기로 가면은 나보다 키 큰 사람이 3명이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논리를 채우면 얘는 해결이 됩니다. 이해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 나보다 키 큰 사람이 2명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탐색을 해요. 나보다 키 큰 사람이 빈값이 2명 있고 그 다음 자리에 얘 인덱스인 1을 씁니다. 실제로 인덱스는 0이지만 사람으로 치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이라는 뜻으로 여기다 1을 쓰는 거죠. 여기 1. 그 다음 얘 볼게요. 두 번째. 얘는 2인애죠. 2.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나보다 왼쪽에 한 명 있어야 된대요. 그럼 또 처음부터 봐요. 한 칸 있죠. 빈칸. 그 다음 여기다 1을 놓습니다. 여기다 2죠. 2. 두 번째 사람 때 2를 놔요.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사람 왼쪽에 나보다 빈칸인 애가 몇 개 있어야 돼요? 한 명 있어야 되죠. 한 명 있어야 돼서 봤어요. 여기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다 놀라야 돼. 사람이 있어. 이미 있어. 가다 보면 여기가 빈칸이죠. 그럼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보다 왼쪽에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4가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요거 푸는 거 이해되셨나요? 요건 푸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근데 일단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푸는 게 일단 대부분이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해본다고 해도 이렇게 긋는다고 할게요. 첫 번째 6칸 하나 둘 셋 여기에서 요만큼 가고 나서 나보다 왼쪽에 6명이 커야 되니까 여기 1이 들어가겠죠. 이해되시죠? 여기 두 번째 그러면 여기는 또 여기서 또 검색을 하는데 나보다 빈칸 나보다 큰 사람이 왼쪽에 한 명 있으니까 여기가 2가 들어갈 거고 얘도 한 명이니까 여기에 3이 들어갈 거고 얘도 한 명이니까 여기에 4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얘는 뭐예요? 2명이죠. 그럼 여기 1명, 2명이 비어야 되니까 여기가 5가 들어가고. 얘는 없죠? 그럼 여기 6. 그 다음 마지막 7, 여기 없는 애도 7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출력이 이렇게 되죠. 지금 저처럼 이렇게 빠르게 한 거, 제가 지금 요렇게 한 거를 이해하셨다는 거는 지금 푸는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거의 99%푼 거예요, 이미.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제가 손으로 한 거 있죠, 요거 코딩으로 하는 게 생각보다 또 안 해보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못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코딩으로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코딩으로 제가 지금 손으로 푼 거를 그대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텔리제이로 가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손으로 푸는 방법은 완벽하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데이터는 작아요. 그러면은 스캐너로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스캐너로 죄송합니다. 스캐너
시스템.in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크기 받을게요. 받았고, 그 다음에 A를 하나 만들겠죠. N의 크기. 그 다음에 저는 답으로서 B배열을 하나 더 만들게요. B배열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포문을 돌면서 N만큼의 포문을 돌면서 데이터를 넣어줄 거예요. A에 i번째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로직을 구현해야겠죠. 어떻게 할 거냐? 이중 포문을 만들 겁니다. 이중 포문 이렇게 복사를 만들고요. 여기만 J로 바꿔줄게요. J. 그리고 앞에서 요 부분, 여기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아까 제가 손으로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있는 애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B 배열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 다시 와서 여기 있는 애가 저장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하잖아요. 여기를 왼쪽부터 탐색하는 포문이 요 겉에 포문, 그 다음에 요 안에 포문은 요 하나를 가지고 어디에 있어야 될지 검색하는 요쪽 B 배열에서 검색하는 부분이 요 밑에 포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쭉 해보면, 그래서 한 명을 새로 고를 때마다 현재 그 비어있는 칸을 계산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현재 내가 얼만큼 나보다 왼쪽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A의 값이죠. 그래서 A의 값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 여기서 돌 거예요. 돌면서 if B의 J 값이 0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어 있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비어 있으면은 빈칸을 하나 올려줄 거예요. 올리고 나서 그게 만약에 그 빈칸이 내가 현재 왼쪽에 있어야 되는 사람보다 크면, 제가 여기서 크면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B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게 1번을 봤는데 1번의 값이 2였어요. 그럼 요 자리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 포문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빈칸 요 empty의 변수의 값의 변화를 찾아보면은 요 자리에서 1이 되고 요 자리가 2가 돼요. 그쵸? 근데 요 자리에 넣으면 안 되죠, 바로. 이거보다 한 칸 더 그 다음 빈칸에 넣어야 되잖아요. 3, 요 자리에. A가 만약에 0이 2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컸을 때로 제가 해준 거예요. 넣는이 아니라 컸을 때로. 이건 이해되셨죠? 빈칸에 그 다음 칸으로 들어가야 되니 다음 빈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쵸? 그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 B에 J죠, 여기는. J번째에다가 뭘 넣어줘요, 여러분? I를 넣어주는데,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넣어주죠. 근데 여기 인덱스가 0부터, 배열은 0부터 시작하지만, 문제에서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1을 하나 해줍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를 넣어줄 때, 얘를 넣어줄 때, 얘 인덱스는 배열에서는 0이지만, 실제로 출력할 때는 여기 1이라고 출력이 되죠. 왜냐면 첫 번째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첫 번째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어줍니다. 자, 거기까지 됐고요. 넣어줬으니까 요 포문은 이제 끝나야겠죠? 브레이크. 여기 끝나야겠죠. 그 다음 밑에 쪽에서 다 했으면 끝났죠, 이제. 요렇게 채워주면 끝이에요. 저 로직은 끝이고, 포문 돌면서 어떻게 줘요, 이번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B 배열을 차례대로 출력을 해주면 되죠. 근데 여기는 출력 형식에 맞춰서 줄바꿈 하지 않고 한 칸씩 넘어서.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보면은, 뭐 밑에서 아마 요거 하나 가져서 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 마지막 거. 복사를 해가지고 컨트롤 V에서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강조해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손으로 푸는 거 이해하셨죠?
이해하신 다음에 이거 솔직히 이 문제를 푸는 로직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 그렇죠? 근데 이거 되게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쉽다. 근데 이거 실제로 짜보면 이거 물론 대부분 다 잘 짜시겠지만 의외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현 연습을 해보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로 요게 실제로 이제 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출 눌러주시고요. 자바로 언어 바꾸고 메인으로 변경. 제출. 에러가 났죠? 에러가 났다는 거는 위에 패키지 같은 거 제대로 삭제를 안 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제출할게요. 이렇게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 그러면 이거 꼭 해보시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